안녕하세요, 롯데 팬 와쿠입니다. 오랜만이죠? 일단 처음 듣는 분들께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오랫동안 롯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8월쯤에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꼴대 하는 꼬라지가 속 터져서 안해 때려쳤다가 올해 다시 좀 제대로 해볼까 하고 처음에는 다른 영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아유 시즌 깁니다, 초반에 좀 못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막 이러면서 느긋하게 팔자 좋게 작년 리뷰하고 WAR 예상하고 막 이딴 거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그니까 지지난주 아니 지지난주에 두산한테 위닝 시리즈 했었죠.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다음 주 삼성 키움이야. 시즌 전에 하위팀으로 분류됐던 삼성 키움. 야, 요거 각 나온다. 여기서 쪽 빨아먹고 치고 올라간다. 아, 보인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빨렸네? 6패를 했어. 그리고 LG 만나서 8연패까지. 야, 이거는 시즌 초고 지랄이고 나가린데? 녹음 중인 4월 26일 금요일 현재 8승 18패 1무로 꼴찌입니다. 우리만 10승을 못했어요. 참고로 뭐야 5위랑 게임차 별로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이거 따라잡는 거 한참 걸립니다. 게임차는 이렇지만 딴 팀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매일 절반의 팀은 이기니까 쉽게 안 따라잡혀요. 결국은 통상적으로 5위 팀이 나오던 5할, 우리가 5할로 복귀하는 걸 기준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0이다. 뭐 아무튼 아무리 시즌 초라도 이건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고 있던 거 버리고 새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야 위기의 롯데, 멸망편 희망편, 이렇게 2부작이고요 앞으로 롯데를 예상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뭐 이런 걸 짜보는 거죠. 오늘은 멸망편입니다. 일단 최근 몇 년간의 롯데를 한번 돌아보죠. 2019년 꼴찌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꼴찌가 아니고 팀 연봉 1위가 꼴찌야. 야구팀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거리죠.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유망주 팜도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10년부터 19년까지 자체 생산 선수 WAR, 그러니까 자기 팀이 드래프트나 육성 선수로 뽑았던 선수들만 모은 건데 롯데가 압도적 꼴찌였습니다. 이 시기에 팀 내 최고 아웃풋이 신봉기였으니까 말 다 했죠. 그리고 2020 시즌 성민규 단장이 부임합니다. 이 양반한테 주어진 미션은 한마디로 팀을 갈아엎으란 거였죠. 지금 상태로는 뭣도 안 된다. 일단 엎어라. 몇 년 밑에서 놀더라도 1위였던 팀 연봉은 줄이고 그 사이에 팜은 키우고, 그리고 여기서 성민규 본인이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성적도 내겠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앞에 두 개만 하면 하나 정민철 단장처럼 하는 거였는데 지가 뭐 자신만만했죠. 일단 2020년, 21년, 22년에 성적은 실패합니다. 788. 그래도 팀 연봉은 감소시켰고 유망주 모으기는 했고, 이것 때문에 이거 보고 788인데도 기다려줬던 거죠 다들. 그리고 2023년 성단장은 드디어 비웠던 페이로를 다시 채웁니다.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일명 유돈노를 총액 170억에 영입합니다. 하지만 4월, 5월 반짝한 뒤에 6월부터 몰락했고 결국 7887 찍고 성민규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는 현존 최고의 감독, 두산에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김태형을 영입했죠. 그러니까 롯데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 카드를 쓴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시즌 초반 출발은 개판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롯데가 걸어온 길인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를 생각해 봅시다. 롯데의 미래, 당장 2024년 5월부터의 미래,
어? 첫째, 기적의 5강. 초반 부진을 딛고 엄청난 반등을 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응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둘째, 젖잘싸. 반등은 하는데 초반에 까먹어 놓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차마 다 수습을 못하고 5위와 근접하게 탈락한다. 대신에 내년, 내후년에 대한 희망은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셋째,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미래. 자, 지금부터 멸망편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지금 꼴찌인데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바닥에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 두 축은 유돈노와 유망주죠. 물론 다른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유돈노가 활약해줘야 되고, 현재 성적을 내든 안 내든 미래를 위해서는 유망주가 터져줘야 되죠. 근데 둘 다 망한다면 이거는 현재도 미래도 없는 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한 명씩 가보죠. 유강남이 망한다. 이거는 이미 본보기가 있어요. 이재원. 둘이 비교를 해보면 일단 FA 나이가 똑같습니다. 31세부터 34세. 이거부터 깨림칙하다니까. 그 4년 동안 WRC 플러스가 일단 이재원은 95, 36, 95, 65. 와, 니도 니다. 참 더럽게 못했네. 그리고 유강남은 첫해 106, 다음에 올해 현재는 마이너스 15. 오타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재원이 무옵션에 69억, 유강남은 80억이라고 하는데 6억이 옵션이 있어서 보장은 74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비스무리하죠. 앞서 나이가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30 초반이면 에이징 커브, 노쇠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이유 없이 마탱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이재원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강남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근데 이재원은 우승이라도 시켜줬지. 유강남은 다음 노진혁. 노진혁은 나이죠. 현재 35세 시즌을 뛰고 있는데 크보 역대 35세 이상 유격수 중에서 100경기 이상 뛰고 우르크 100 이상 친 선수가 딱 4명 뿐입니다. 89 김재박, 17 손시현, 11 박진만, 16 손시현, 20 김재호.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35세 이상 유격수는. 물론 롯데도 노진혁이 풀타임 유격수를 안 해도 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면 3루수라면 우르크 커트라인이 올라가죠. 100이 아니라 110, 120 이렇게 쳐줘야 되죠. 암튼 노진혁의 불안 요소는 나이다. 한현희는 뭐 그냥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수가 못하는 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현희의 불안 요소는 그냥 못한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FA 영입 실패할 수도 있죠 뭐. 저만 해도 유강남, 노진혁 영입 당시에는 잘 샀다고 했고 말 바꾸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했을 때 그걸 수습할 출구 전략을 성민규가 막아놨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유돈노의 계약 세부 내용인데, 이 중에서 연봉만 추려보면 유강남 34억, 노진혁 24억, 한현희 15억. 근데 올해 연봉 발표된 게 유강남은 작년 6억에서 10억으로, 노진혁은 5억에서 6억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시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평균 9억, 평균 6.5억이니까 FA 첫해 연봉이 제일 적습니다. 이건 거꾸로 된 거죠. 잠깐 셀러리 캡에 대해 설명드리면, 메이저리그는 AAV라고 해서 총액을 연수로 나눠버립니다. 유강남으로 치면 80억을 4년으로 나눠서 20억씩 똑같이 받는 거죠. 근데 크보는 안 그렇습니다. 그해 받는 연봉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연봉을 분배하면서 셀러리 캡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웬만한 계약은 연봉을 앞쪽에 많이 주고 뒤에 적게 주는 게 맞죠. 그래야 차후에 다른 선수 외부 영입이나
내부 잔류를 시키는데 유동성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셀캡 발표된 게 롯데는 약 106억이었고 7억 정도 여유를 남겼는데, 저라면 제가 단장이면 이거 안 남기고 최대한 꽉 채웠습니다. 뭘로? 유강남 노진혁의 연봉을 2023년에 더 몰아넣으면서, 아니면 저라면 진짜 한현희 안 사고 더 많이 몰아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여유가 없는 대신에 24년, 25년에는 여유가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유강남 노진혁이 부진할 수도 있다는 걸 대비를 하는 거죠. 뭐 임창민 같은 C등급 불펜이라도 사올 수 있잖아. 그니까 성민규 씨.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신은 못하고 추측만 하는 거라서 당장은 까진 않겠습니다. 그냥 짧게만 말하고 넘어갈 건데, 한현희가 내년 연봉이 10억일 가능성이 있다. 이 선수 계약 내용이 원체 복잡하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 확신은 못하겠는데, 일단 제 해석으로는 내년 10억 같다. 요거는 뭐 나중에 봅시다.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유망주들이 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성민규가 드래프트했던 9명, 21년 드래프트 손성빈, 김진욱, 나승엽, 22년 드래프트 이민석, 조세진, 윤동희, 23년 김민석, 24년 전미르, 정현수. 여기서 일단 투수는 빼요. 투수는 내부 정보를 모르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외. 타자 6명인데 일단 얘네 문제는 수비 잘하는 선수가 적다는 겁니다. 이 중에 지금 시점에서 수비 괜찮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윤동희, 손성빈 2명뿐이죠. 김민석, 일단 중견수를 윤동희가 차지해버렸고 군면제라서 비킬 일도 없죠. 우익수를 하자니까 어깨가 약하고 결국 좌익수인데, 여기에는 또 전준우, 황성빈이 있죠. 그니까 빠따 못 치는 거 이전에 포지션에서 밀립니다. 얘는 정말 당장은 답이 안 나와서 내년에 바로 군대 가야 합니다. 근데 갔다 와도 결국은 좌익수라면 실링이 제한이 되죠. 장타력 없는 좌익수는 터져봤자 고종욱 정도입니다. 다음 나승엽. 뭐 단장은 3루도 할 수 있다 했었는데 쉽지 않죠. 특히나 김태형 감독은 허경민으로 재미봤던 사람이에요. 2루수, 유격수 이런 센터라인 뿐만 아니라 3루까지 수비 잘하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이미 그 입맛에 맞는 손호영, 김민성 쓰고 있죠. 그래서 나승엽 3루 가능성은 뭐 이미 날라갔다고 보고, 그렇게 1루수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나승엽이 타격에서 해줘야 할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당장 정훈 제끼는 건 문제도 아니죠. 어차피 몇 년 뒤에 은퇴할 건데 장래에 1루수에 걸맞는 타격을 보일 수 있을까? 1루는 용병 쓰기 딱 좋은 자리인데 결국 적당히에서는 만족이 안 되는 위치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승민, 여기는 심각합니다. 2루수, 우익수, 1루수, 좌익수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다 못해, 수비를. 다시 말하지만 김태형은 수비 중시합니다. 이정훈, 우르크 120 치고 있는데 지명타자는 자리 없다고 2군 보냈죠. 지금 고승민이 2군에서는 2루수로 쭉 뛰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낫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2루 백업을 두고 경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죠. 안 그래도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전미르 혹사 문제. 그 중에는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굳이 필승조를 넣었던 몇몇 경기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죠. 이게 김태형 스타일이에요. 이겨야 할 경기는 확실하게 이기고 간다. 이게 두산에서는 합리적인 전술이었어요. 왜냐? 거기는 타선이 좋으니까 오늘 필승조를 좀 무리하게 갈아 넣어서 이겨놓으면 내일은 타선이 터져서 필승조가 안 나와도 될 경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괜히 아끼다가 경기 뒤집혀서 똥 될 바에야 좀 무리하더라도 이겨놓고 휴식일은 타선이 만들어주고, 그런 승리들이 쌓여서 시즌 후반에 여유가 생겼던 거죠. 하지만 롯데는 타선이 안 좋아. 저희 지금 3점차 넘는 점수차로 크게 이긴 경기가 2경기밖에 없고
크게 진 경기도 8경기입니다. 나머지는 3점 차 이내, 이기든 지든. 그러니까 타선이 필승조가 쉴 경기를 많이 못 만들어줬다. 거기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감독한테 무조건 이겨야 할 경기에 범주가 넓어졌다. 이래서 혹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롯데 멸망편 요약합니다. 지금 삽질하고 있는 유돈노가 계약 기간 내내 망해버린다. 그런데 성민규 단장의 대처 미흡으로 셀러리 캡마저 막혀서 다른 보강도 못한다. 그리고 김민석, 나승엽, 고승민, 손성빈, 조세진, 유망주들도 망해버린다. 그 와중에 감독은 불펜을 갈아버린다. 이러면 답 없죠. 이건 암흑기입니다. 이러길 바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최악의 미래도 우리가 견지는 해둬야 현재를 좀 더 분석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토하는 것도 힘드네. 다음 시간은 희망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